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전기자기학입니다. 그죠? 자, 전기자기학은 어쨌든 지금 전기 쪽에서는요, 12점 정도 나오고, 전자는 8점에다가 그냥 기본이 8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점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고, 그러면 이 12점하고 8점이 나오는 걸 보면, 전자는 우리가 전자기학의 파트가 크게 전기장하고, 그 다음에 자기장, 이런 파트가 있고, 그리고 전기장도 정전기하고요, 시변전기, 그리고 자기장도 정자계, 시변자계, 이렇게 된다면 우리 시험은 거의 전기에서는 이쪽 정전기하고 정자계에서 거의 나왔습니다. 나온 시험 문제가 이런 쪽에서 시험 나오고 있고, 이 시변전기하고 시변자계는 전기하고 전자 둘 다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거고, 뭐 전기에서는 이게 예전에 전자에서도 12점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전자에도 12점, 전기도 12점 나올 때, 이 정전계 문제가 전자는 2문제 나오고 정자계 문제가 1문제. 이게 전자가 이렇게 나왔다면 전기는 이게 1문제 나오고 이게 2문제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패턴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년 전에 나왔던 거하고 작년 거하고는 이제 여기가 8점이 되는 바람에 여기가 1점 한 문제씩 전자가 나오고, 전기는 거의 패턴은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형태가 되고, 근데 이제 전자기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전기장, 자기장 하고요, 정전계, 정자계를 기본으로 이제 그래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전자기 파에 관련된 것은 사실은 통신이거든요. 얘는 통신하는 사람들은 이걸 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기, 전자가 있지 통신 과목이 사실은 안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통신 시험이 안 본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안 본 지가 꽤 돼가지고 이쪽 파트는 좀 덜 하고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인데, 어쨌든 이 전자기파는요, 이 시변전기하고 시변자계, 이거의 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파트가 전자기파입니다. 그래서 전자기파 형태가 되더라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지금 이제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 위주로 공부하고, 얘는 공무원 시험에서는 중요하게 다룹니다. 공무원은 25문제 7급에서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6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6문제 나오는데 우리 시험은 잘 안 나오니까 우리는 이제 나중에 전자하는 사람들은 통신을 위해서 한번 공부를 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할 거고, 진도는 나갈지 안 나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뭐 여기까지 열심히 하는 걸로 하고, 여기는 그냥 작년 동영상에, 작년도 아니죠,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이거 안 찍은 지가. 그래서 어쨌든 그쪽 동영상을 보세요라고 하고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파트를 열심히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전자기학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해요?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좌표계예요. 네, 좌표계를 어떻게 잘 자기 걸로 만들어 놓고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좌표계가 자기께 잘 된 사람은 이런 거 공부할 때 그냥 대충 봐도 그냥 나오겠지라고 하는 게 되는데, 이게 안 되면, 그 좌표계가 자기께 안 된 상태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나는 이론은 아는데, 특히 우리는 주관식이잖아요. 그죠? 객관식이라면 대충 때려서 이렇게 답을 만들 수도 있는데, 주관식에서는 방향까지 따져야 되거든요. 크기만 따지는 게 아니라 방향을 따져야 되는데, 이 방향이 산으로 가고 있어요. 뭐 엉터리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엉터리가 나오니까, 이 전자기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벡터의 기본 해석에 해당되는 좌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의 1장이 벡터 해석이죠. 그죠? 그래서 벡터 해석이고, 1장 공부를 할 때 진짜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해야 돼요.
나머지는 문제를 많이 접근을 하다 보면, 뭐, 이해도 되니까 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좌표계 파트가 안 된 상태에서는요, 뒤에 거 아무리 공부해도, 제대로 된 답을 못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 1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벡터 해석에서 좌표계. 이 좌표계는, 우리가 공간을 나타내는 좌표는 크게 많이 쓰는 게요. 엄청 많은 좌표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쓰는 좌표계는 직각 좌표고죠. 우리가 알고 있는 X, Y, Z 이렇게 3축을 이용한 직각좌표.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원통좌표. 우리 시험에 요것만큼 많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기장, 자기장을 다룰 때 사실 구라는 형태는요, 실제로 설명을 할 때는 참 유용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유용하게 설명을 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편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구로서 이루어진 애가 태양 빼고는 없잖아요. 전등 빼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건 개념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꽤 유용하지만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유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쓰는 이 케이블요, 동축 케이블, 그죠? 아니면 평행 이선식 케이블, 뭐 이런 케이블에서는 전류가 흐를 때 나타나는 전자기의 해석은 우리가 맨날 쓰는 게 이거 전선이잖아요. 그래서 전선이다 보니까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좌표계는 원통 좌표계입니다. 물론 직각 좌표계가 제일 많아요. 직각 좌표계는 많은데 그만큼 많이 등장하는 게 원통 좌표입니다. 그래서 원통 좌표고, 이 원통 좌표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게 로 파이 Z예요. 그래서 로 파이 Z라는 원통 좌표계에 대한 해석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좌표계가 이거요. 아까 말씀드린 이 구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죠. 그죠? 이거는, 이 구좌표는요, 실제로 실무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개념 정리를 할 때 제일 편한 게 이겁니다. 얘들은 개념 정리를 할 때 좀 불편해요. 불편하고 직각좌표도 사실 개념 정리가 제일 쉬울 것 같은데 불편해요. 뭔가에 우리 전기장, 자기장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불편한데 얘는 엄청 편한 형태가 되다 보니까 특히 전기장을 다룰 때는 구좌표를만 이해를 하고 보면 이해의 거의 대부분은 이해가 가능한 형태가 됩니다. 그 정도로 얘는 쉽게 되는 부분이라서 구좌표를 잘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구좌표는 반지름이 R입니다. 그리고 세타 파이. 각도가 2개예요. 그래서 각도가 2개다라는 거 정도는 봐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구좌표를 열심히 다루는 입장에서 전공을 이제 제대로 한 사람들은요, 이 세타하고 파이는 항상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둘 다 각도인데 어떤 각도? 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이제 우리가 좌표계, 오늘은 아마 좌표계 수업을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고, 오늘은 전자기학에 대한 기본 해석을 그냥 기본적으로 상식 공부를 할 겁니다. 상식 공부를 할 거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좌표계 설명을 해 나갈 건데, 그 좌표계 설명할 때 이 세타하고 파이, 이 구별을 좀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벡터 해석에서 이 좌표계 해석이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뭐, 다이버전스 V라는 거, 뭐, 이 미분 방정식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V. 미안합니다. 다이버전스 P. 그 다음에, 컬 H. 뭐, 이런 단어를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이 델 연산자예요. 아마 전공을 하셨으면 델 연산자를 모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델 연산자가 어떻게 생긴 연산자예요? 거리에 대한 편미분 연산자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가 있으면 X, Y, Z가 다 거리고요. 여기 로 파이 Z는 얘는 거리지만 얘는 각도잖아요. 그럼 각도를 거리로 환산한 거리 미분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거리, 각도니까 얘들을 거리로 환산해서 편미분을 한 그런 형태의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직각좌표계에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AX. 이게 델 연산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각좌표계에 써야 될 연산자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나중에 원통좌표계고 부좌표계에 될 연산자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아무튼 거리에 대한 편미분 연산자예요. 그리고 상식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x제곱을 미분하면 뭐가 돼요? 2x.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자, 이거 하나 가지고요. 자, x제곱의 원래 얘의 단위가 뭐예요? x가 거리니까, 거리의 제곱이니까 메타 제곱이죠. 근데 미분을 해서 결과는요, 이 x는 메타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거리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요, 거리 항목이 하나 감소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요, 아직 우리는 이건 알잖아요. 그죠? V 하면 볼트죠? 얘만 있으면 단위가 뭐라고요? 볼트예요. 근데 그레디언트 V 하면요, 메타 거기 단위가 하나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메타에 대해서 0승인데 이게 거리에 대해서 비밀을 하니까 메타에 대해서 마이너스 1승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승이 되니까 얘 단위가 볼트 퍼 메타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볼트 퍼 메타요. 볼트 퍼 메타를 쓰는 대표적인 애가 전기장애 세기예요. 이 전기장애 세기가 볼트 퍼 메타를 쓰거든요. 그러면 그레디언트 V는 이거하고 관련이 있겠구나 라고 하고, 실제로 그레디언트 V는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외워야 되거든요. 외워야 되는데, 거리에 대해서 미분을 하니까 거리에 대해서 단위가, 여기 볼트를 거리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볼트 퍼 메타. 이건 전기가 나오겠네.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이건 몰라요. 지금은 알 수도 있겠다. 그죠? 전속 밀도 D예요. 전속 밀도 D는 단위가 쿨롱 퍼 메타 제곱이에요. 그러면 얘를 거리에 대해서 미분하면요, 이건 쿨롱 퍼 메타 3성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쿨롱 퍼 메타 3성은요, 단위 최적당 전하량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최적 전하 밀도 로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이버전스 D는 로브이다. 실제로 이 공식은 그대로 씁니다. 자, 이거 자기장의 세기입니다. 자기장의 세기가 단위가 뭐라고요? 이건 암페어 턴 퍼 메타. 암페어 퍼 메타거든요. 이건 턴은 뭐 강긴해수가 있을 때만 쓰는 거니까 암페어 퍼 메타예요. 근데 얘를 거리에 대해서 미분하면요, 암페어 퍼 메타 제곱이 되고요. 이게 전류밀도 J가 돼요. 단위 면적당 전류에 해당되는 전류밀도 J가 되거든요. 전류밀도 J 단위가 암페어 퍼 메타 제곱이에요. 그래서 암페어 퍼 컬 H요. 전류밀도 J입니다. 그러면 우리 EX를 적분하면요, 0부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적분하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X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적분을 하면 거리 차원이 하나 늘어나죠. 그러면 HDL 하면 H의 단위가 뭐라고요? 암페어 퍼 메타잖아요. 근데 거리에 대해서 적분해니까 암페어가 되잖아요. 그죠? 단위가 암페어가 전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I가 될 거다. D의 DS. 이게 결과는, 이게 전속밀도 D가 쿨롱 퍼 메타 제곱이에요. 근데 뭐에 대해서 적분을 하죠? 이건 DS는 면적 적분이거든요. 얘는 DL은 길이 적분이고, 길이는 1차원이지만 면적은 2차원이잖아요. 그죠? 가로, 세로. 그러면 이게 면적에 대해서 두 번 적분을 하는 거예요. 길이에 대해서 두 번 적분하는 거예요. 그럼 길이에 대해서 두 번 적분하니까 결론이 쿨롱이 되겠죠. 쿨롱이 되니까 이게 Q인 거예요. 이런 형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벡터 연산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수없이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도 맨날 등장하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런 게 등장을 했을 때, 결론이 일단, 어쨌든 결론은 이런 꼴이겠구나. 어떤 꼴이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볼 수만 있으면요. 이게 공식을 외울 때도 훨씬 더 외우기가 편해요. 우리가 자기학은 진짜 공식 싸움이거든요. 공식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그걸 적용시켜서 이렇게 하는데, 그 많은 공식을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다 외울 수 없지만, 이렇게 굵직굵직한 이런 공식들을 딱 보면서, 이런 형태를 사용하면 결론이 이런 꼴이 나와야 뭐 될 수 있는 꼴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공식을 외우면 외울 수 있는 공식들이 한결 많아집니다. 그래서 한결 많아지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많이 써야 되는 공식들이니까 이런 것들 좀 잘 봐주셔야 되고요. 어쨌든 자기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제 이런 큰 카테고리는 요거지만 여기서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벡터 공부를 할 거다. 좌표계 공부를 먼저 할 거다라는 거고, 아까 그 다음 시간에 1장 공부하면서도 다시 강조할 겁니다. 좌표계 모르면 우리 시험 합격 못 합니다, 진짜. 자기학 문제를 다 틀리고는 합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합격할 수 없는 거고, 자기학 문제를 그래도 뭐 다 맞출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그래도 한 1, 2점 감점 당하는 수준까지 뭐 자기가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합격이 좀 수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를 한번 볼까요? 교재 이제 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장에, 좌표계 관련 좌표계 관련이 아니라, 여기 목차를 먼저 보고 시작을 할게요. 목차가 1장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좌표계 관련 자료 정리. 그 다음에 2장은 뭐라고 되어 있고요? 정전계죠, 그죠? 3장도 사실은 정전계인데, 도체계하고 정전 용량. 정전 용량 위주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4장도 유전체죠. 이것도 정전 용량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고, 5장이 전기영상법이 있는데, 이건 자격증 문제하고 공무원 문제는 뭐 예전부터 나왔고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요즘 근래에 이제 자주 이야기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인데, 이게 전기장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전기장 중에서도 정전기에 관련된 사실 이야기입니다. 이걸 할 때는 시변 전개는 하나도 없습니다. 시변 전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전계가 뭔데라고 하면 정지되어 있는 전하. 전하량이 고정되어 있고 멈춰 있는 이런 형태에서 만들어진 전기장 형태를 다루는 학문이 정전계거든요. 그래서 제일 다루기 편한 학문입니다. 적어도 다른 파트는 틀려도 정전계 파트는 틀리면 안 돼요. 제일 편하거든요. 벡터 해석도 아까 전에 했던 그레디언트라든지 이 다이버전스까지 들어가고 컬이 안 들어가요. 컬이라는 벡터 연산을 하면 좀 불편해요. 근데 이게 안 들어가고 전기장은 여기서 끝나요. 근데 자기장은 다 들어가거든요. 다 들어가니 컬 연산이 줄을 이루거든요. 줄을 이루다 보니까 자기장이 좀 힘들어요. 나중에 컬 연산 해보면 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장은요. 6장은 전개라고 적혀 있지만 이 전류라고 바꿔줘야 되겠네요. 그냥 전류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먼저 이야기하고요. 왜냐하면 자기학을 다루려면요, 전류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게 정지되어 있는 전하는 전기장은 만들 수 있지만 자기장은 못 만들어요. 근데 정지되어 있는 전하가 움직이면 거기서 자기장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전하가 움직인단 말은 전류가 흐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니까 이 자기장을 다루기 위해서 일단 전류의 개념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하고 자기장에 들어가려고 이쪽에 놔두고, 보통 뭐 전공서적 같은 경우는 이걸 저 뒤쪽에 넣기도 해요. 넣기도 하는데 그냥 여기서 한번 보고 뭐 다시 보면 될 것 같다 싶어서 여기 넣고요. 그 다음에 7장이 정자계라고 적혀 있죠. 사실 7장이 정자계라고 적혀 있지만 7장, 그 다음에 8장, 9장 뭐 다 정자계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보통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정자계고요. 그다음에 8장은 자성체죠. 유전체, 자성체. 이거 하면서 경계조건 이야기도 같이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유전체를 하면서 경계조건 이야기를 할 건데 그 경계조건이 여기하고 유사해요. 근데 사실은 좀 달라요. 이게 벡터 해석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 다른데 우리가 그냥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비슷하게 이해를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9장은 전자유도. 여기서 공부했던 거 보강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기본적인 소개하고 한 번 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소개했던 거 다시 한 번 더 시험 문제 정리하는 겸해서 정리를 한번 할 겁니다. 그리고 10장이 인덕턴스, 그죠? 그래서 이게 L이죠. 그래서 전기장은 C 관점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정전 용량이 C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기장 다루면 항상 전하, 충전된 전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루거든요. 그래서 전기장 파트에서는 L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자기장 파트에서 C를 이야기하는 것도 거의 없어요. 자기장을 다루면 거의 대부분 L을 가지고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L을 다루니까 우리가 이 RLC잖아요, 그죠? LC에 관련된 이런 형태의 부분들을 공부를 좀 하는 것들이 이쪽입니다. 그래서 인덕턴스하고 정전 용량 관련된 문제가 시험에 실제로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거고. 왜냐면 마지막 장이 11장이 전자기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전자기파는 제가 책을 손을 안 댄 지가 꽤 됐던 것 같아요. 기출문제만 추가한 거고, 그 기출문제가 우리 쪽 기출이 아니고, 여기 공무원 기출문제.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추가해서 책을 만들었고, 그 외에 나머지는 이쪽은 이제 우리 이쪽 파트하고 이쪽 파트는 우리 시험에 나오는 파트니까 정리를 조금씩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까지 위주로 공부를 하고요. 이쪽은 뭐 동영상 봐라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업은요, 요건 하루로 약간 부족할 수 있어요. 하루는 약간 부족하고, 하루 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추가하고, 이렇게 해야만, 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정전계, 정전용량 하는데, 이거 이틀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되고, 얘는 얘도 하루 정도. 얘는 뭐 크게 시간 안 걸릴 겁니다. 그냥 소개하는 식으로 해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최소 며칠요? 5일이죠. 근데 하루 더 추가돼가지고 한 6일에서 7일 정도가 여기 있을 겁니다. 그래서 6일에서 7일 정도. 어쩌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쪽 파트는 조금 더 이게 3일을 하고 여기 조금 더 할 수도 있어가지고 6일에서 7일? 네, 뭐 7일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최소한.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하루 정도를 하고 나면 이제 얘가 한 3일 정도는 걸릴 거예요. 근데 이 3일 정도를 하면 이 부분을 좀 덜 하고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자성체 하루 정도 걸릴 거고요. 경계 조건 하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인덕턴스도 하루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요거 여기서 설명했지만 추가 설명 하루 정도는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도 6일이죠. 근데 여기 7일 해가지고 하면 최소한 14일. 근데 이 하루가 아침 9시부터 해서 저녁에 끝나는 게 하루거든요. 근데 우리는 월요일 날이 아침 9시가 아니라 오후 2시에서 하니까 약간 수업을 덜 하니까 예상보다 약간 늦을 겁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면 아마 5월 말쯤 될 것 같아요. 끝나면 5월 말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 이제 6월 달에는 전자하는 사람은 통신 조금 해야 되고요. 전기하는 사람은 그것도 남았네. 전기는 제어해야 되는데 디지털 논리를 또 해야 되네요, 그죠? 할 거. 어쨌든 빨리 끝내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합시다. 작년에도 거의 뭐 이런 수준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딱 일주일 차이입니다. 일주일 차이가 나는 형태일 겁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수업할 거다라는 거 정도는 뭐 우리가 앞으로 수업할 내용이 이렇다라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혹시 수업에 대해서 질문하실 거? 그 앞에는 왜 안 와요? 이제 챙겨. 지금까지 챙겨줬잖아. 네. 전자요가 제어랑 번갈아 가면서 아니요, 아니요. 전자는 같이 할 거예요. 작년처럼. 같이 하고. 전자의 그 깊은 내용은요. 깊은 내용은 저기 누구죠? 공문 수업 들으라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벌써 내나 그 줬거든요. 동영상 듣고 있죠? 전자하는 사람들은? 들을 거 엄청 많죠? 듣고 있나요? 네. 자, 어쨌든 줬는데, 그래도 기본 내용은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뭐, 전기에서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들을 사람은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전기에서 나왔던 문제가 거기 다이오드의 정류 파트 문제하고, 그 다음에 FET 문제 나왔나요? 그래서 그런 두 문제 정도가 어쨌든 전자공학과 관련돼서 나왔거든요. 그런 거 정도 보고, 전자하는 사람들은, 조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전자가, 어쨌든 2년 텀이 지나서 이제 문제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작년, 재작년은 문제 패턴이 비슷했잖아요. 그죠? 패턴이 비슷해가지고 거의 항상 2년 동안은 문제 패턴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2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올해는 또 이제 거의 2년이 끝나서 새로운 이제 형태로서 약간 문제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질 수 있는데 어쨌든 작년 전자, 재작년 전자는 전자 문제가 좀 깊게 나왔어요. 네, 깊게 나왔는데 이제 새롭게 될 때도 계속 깊게 나오면 이제 앞으로 공부는 계속 깊게 해야 됩니다. 전자는. 전자 하시는 분의 전자공학은. 그래서 깊게 해야 되고 근데 올해 또 했는데 전자가 얕게 나오면 내년에는 공부할 때 좀 다시 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죠. 그죠? 근데 깊게 공부해 놓으면 얕은 거야 뭐 그냥 크게 문제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다른 혹시 질문하실 거 수업하는 데 있어? 질문이 전혀 없나요? 안 해도 되나요? 제어공학은 따로 해주시나요? 예, 거기 전자 끝나고 통신할 때, 제어할 때 이렇게 나눠서 할 겁니다. 통신 한 타임, 제어 한 타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다른 질문은? 없나요? 여기 촬영 몇 분 했나요? 30분 했나요? 자, 뭐 한 건 없지만 그래도 조금 쉬었다 시작합시다.